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미국 경제계에 자신들이 그 사람을 꼭두가시 심듯 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장인의 이름이 골드만, 사위의 이름이 삭스, 양말이라고 합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골드만 삭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합쳐서 장인 이름 골드만, 사위 이름 삭스라서 골드만 삭스입니다. 골드만과 삭스 이 두 분은 유태인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피격의 음모론이 나옵니다. 그 음모론의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귀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금방 또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팔을 쭉 뻗으면서 파이팅! 이렇게 했는데 이 장면이 사진이 찍혔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귀를 스치자 처음엔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피가 나면서 갑자기 귀를 이렇게 잡고 오른쪽 귀를 감싸고 연단 아래로 몸을 탁 숙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전현직 대통령들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 SS 요원들이 트럼프를 딱 에워쌌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약 1분 뒤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딱 일어섰는데 트럼프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발 좀 챙기자, 신발 좀 챙기자. 이 말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다급하니까 연단 아래로 숨을 때 신발이 벗겨졌나 본데요. 그리고 경호를 받으며 연단에서 내려가기 전에 웨이팅, 기다려 라고 말한 뒤에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탁 치켜들면서 싸워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쳤고 또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서는 트럼프에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그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 USA를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 트럼프처럼 강인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연출이 안 되는 드라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라고요. 지금 이 사진은 티셔츠에 인사가 돼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선거 캠페인으로는 아주 끝장난 겁니다. 최고의 캠페인이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일단 모든 세계 언론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70%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70%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음모론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음모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누군가가 있다. 뒤에 트럼프를 시해할 세력이 있다라는 음모론이죠. 그리고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총알이 깃볼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이 정도로 정교하게 총을 쏘려면 일반적인 테러리스트가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에 스치도록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작극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음모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은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대통령조차도 서슴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곳이 미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은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지만 사람들은 이런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행동도 여러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배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음모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200년이 조금 넘는 미국의 역사 중에 암살당한 대통령이 몇 분 계신데요.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링컨 대통령도 암살당했죠. 암살의 배후에는 노예 해방의 불만을 품은 세력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196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반전을 외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는 바로 범행 직후에 체포가 됐는데 이틀 뒤에 체포돼서 이송중의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잭 루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살해됐습니다. 체포된 뒤에 이송중에 또 죽임을 당한 것인데요. 바로 이건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존 F 케네디 그 시절은 냉전 시기였죠. 케네디 자신도 강한 정책을 고수했었고 그래서 여러 갈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 배후도 CIA, 마피아, 소련이다, 쿠바다 여러 주체들이 제기됐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쪽은 반전의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
또는 방위산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또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암살은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음모론이 존재한 채 구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모론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영상 뒷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위기에도 더욱더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마구마구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걸 털어내고 이제 강세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오는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탁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 내에 비트코인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아니면 확 꼬꾸라져서 또 나락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급등세를 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트럼프 피격 이후 주가가 하락 위기에 놓인 것들도 있죠.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주는 그동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에서 아주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렸던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는 트럼프 2기 시대는 어쩌면 맥을 못 출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가 지명한 부통령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의 반독점을 단속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독식을 못 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빅테크 단속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것에 대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급등하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죠.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위산업주, 원전 관련주, 또 건설 인프라 관련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가 피격되고 나서 피격 이후에 뭔가 건재함을 보이고 나서 향방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후반대를 찍고 8천만 원 초반대에서 이게 좀 머뭇거렸는데 피격 이후 갑자기 10%가 넘게 뛰면서 9,095만 원까지 찍고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9,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자, 오락가락 하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이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뛰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정당인 공화당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찬성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것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요인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일들이 최근 또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트럼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지난 5월에는 이런 말도 했죠. 가상자산으로도 기부금을 받겠다. 이런 방침을 아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뛰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세인의 관심은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는데 미국의 8개 자산운용사가 추진해왔던 그 ETF 이제 7월 21일 이전에 최종 서류가 제출되면 8개 ETF가 동시에 출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더리움을 산다거나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이후에 과연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과연 음모론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트럼프가 반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이 좀 후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주는 당분간 오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지배적인 관점인데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이거 손절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계속 들고 가자니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까 또 겁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잘나가던 에코프로 BM 차트를 제가 녹화 전에 보니까 최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이 더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는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좀 심화돼서 미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미국 채권금리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에도 적잖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겁니다. 아파트가 오른다고 지금 마구 달려들다 보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달에 미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71%까지 올라왔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에 대한 그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리다가만 트럼프 피격의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미국 선거자금의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선거자금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이해관계나 또는 정책을 컨트롤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미국 경제계에 자신들이 그 사람을 꼭두가시 심듯 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골드만삭스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정치 금융계 쪽에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인의 이름이 골드만, 사위의 이름이 삭스, 양말이랑 합쳐서 안 되는구나. 아무튼 골드만삭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합쳐서 장인 이름 골드만, 사위 이름 삭스라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과 삭스 이 두 분은 유태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 의장인 게리 캔슬러라는 분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또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인 제롬 파월은 칼라일 그룹 출신인데 칼라일의 공동 창업자인 데비드 루벤스타인이 뭡니까? 유태인입니다. 파월을 미 연준 의장으로 탁 발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븐 무누신이라고 하는 미국 전 재무장관이죠. 바로 이 무누신, 이분도 유태인이고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인 것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피격의 음모론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시중에 금융계에서 나오는 음모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런 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은요, 미국의 시중에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이들이 트럼프가 선거자금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하고 또 디지털 화폐도 투자하겠다 하고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마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돈의 흐름이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태인 금융 세력들에게는 트럼프의 당선이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간에는 파월이 갑자기 왜 저렇게 나올까 의문이 든다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사실 크게 하락한 게 아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파월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음모론의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부양해 놓은 이 경기를 파월이 지나치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경기가 망가지고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선이 되면 내가 파월 먼저 자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트럼프 암살의 또 하나의 음모론, 고금리를 유지해야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혹시 금융권의 지시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다른 나라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럼 미국은 국채 반응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파월이 계속 금리를 고금리 5.5%에 두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 내가 당선만 되면 저거부터 잘라야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단숨에 제껴버릴 수 있는 힘과 근거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간성마저 상실해가면서 돈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돈 하면 또 돈이 안 모여듭니다. 아무튼 전 세계는 지금 결국 쩐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돈 앞에서는 위험한 지금 중국의 부동산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을 주고 새 아파트를 사라고 해도 사질 않습니다. 새 아파트의 값이 헌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하는데도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곧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 얘기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깊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가격이 좀 반등한다 올랐다고 해서 이게 다시 계속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표영호TV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음모론의 이야기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좋아지는 산업 또는 힘든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부자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